지금 현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영속성이 없다. 저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파일로서 저장을 한다. 그리고 하나는 DB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DB를 해서 컴퓨터를 켜도 저장된 정보들이 날아가지 않게끔 해결을 했었잖아요. 그죠? 영속성이 없다는 거는 MySQL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죠.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회원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하루에 하나씩만 글 써도 100개잖아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쓴 글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 뭐 MySQL로 안 해도 오라클이나 뭐 또는 큐브리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MS SQL이나 그냥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는 건데, 대신에 세계적으로 이제 좀 봤을 때,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높은 걸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은 아마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프로젝트가 어떤 규모든 간에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거니까 여기로 가는 게 좋은 거죠. 대신에 우리는 요 MySQL 기준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저번에 그 변환기 이런 것도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 하나 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대전으로 와야 한다. 대전으로 와서 이 학원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죠? 제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쓰려면 이 자리에서 F12를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네이버 같은 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뭐 미국에서도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구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 데서나 접속이 가능해요. 차이점이 뭘까요? 네이버랑 우리랑 차이점은 네트워크죠. 우리는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죠? 원격 시동기, 원격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 거는. 우리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걸 이해하는 데에만 이거 무슨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만 몇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이게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 프로그래밍.
스캣은 뭐 네트워크 관련해서 뭐 TCP, IP 뭐 이런 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인데 네트워크 기능이 없잖아요. 우리 거는 이 안에다가 녹여야 돼요. 또 우리 프로그램 안에다가 네트워크 기능을 녹여야 되는데 왜 녹여야 되냐면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끔 하게 하려고. 사용자들은 이 학원으로 오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 뭐 게시판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게시판인데 예를 들면은 뭐 맨날 이걸로 예를 들긴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 글 같은 거. 컴퓨터 어쩌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7천 몇? 이런 게 지금 다 게시판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 전체 글이 얼마 안 되네. 이거 말고. 2800? 시큐리티? 뭐 이런 거. 게시판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접속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 녀석의 실물 파일들, 뭐, 그러니까 실물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뭐, 이런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 같은 거는 실제로는 여기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앉아있는 이 컴퓨터에 얘네들이 깔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무언가랑 이제 통신을 해야 여기 가능해진다는 건데, 요거는 그 통신하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살짝 개념적인 걸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통신하는 기술은 개발자가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생길까요? 아니면 개발자가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통신하는 기술이 있어야지 네트워크 통신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지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휴대폰 단말기만 산다고 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 뭐 통수진되는 기지국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갤럭시를 사던 아이폰을 사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대신에 그런 기지국의 원리를 몰라도 있죠. 실제로는 있죠. 실제로 있는 그 기지국의 원리를 몰라도 우리는 핸드폰만 사면은 통신을 할 수가 있죠,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뭐 판교에 있는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 거고 개발자 마인드로 바라봤을 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우리 프로그램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누구나 연결 가능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콘솔에 직접 입력을 해야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통신에 관련된 기능은 1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 자리까지 와야 되죠. 그죠? 우리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기 카페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그냥 몇 자 적으면은 글쓰기 버튼 누르면 여기 하나 추가가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우리 거랑 차이점은 그런 거죠. 우리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못 쓰는 이유, 통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네트워크 기능을 녹여야 돼요. 우리 목적 녹여야 되는 거. 방법은 한 두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이게 우리 이제 작성한 이런 로직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어떠한 요청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의 어떠한 요청에, 다양한 요청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연산을 하고서 이 끝에 있는 요청을 한 주체인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제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뭐라 한다던가.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없잖아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서버에 관련된 건데,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해당 네트워크 기능을 이렇게 장착을 해야 돼요. 장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이 안쪽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확장하는 개념으로 장착을 해야 돼요. 얘는 수신기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요. 얘는 송신기? 클라이언트 측은 송신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송신기와 수신기의 이렇게 연결 구조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까지 요청이 닿을 수 있도록, 또 그 요청을 이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요청에 대한 결과를, 이런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네들이 클라이언트고요. 이게 이제 서버는 얘를 말하는 건데, 카카오톡 같은 것도 다 클라이언트 서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요청을 카카오 뭐 홈페이지에다가 한다, 또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카카오톡 어플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자면 선물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페이지에 가서 우리는 이 어플 안에서 뭐 해당 선물 그 품목을 체크를 한 다음에 결제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사실 그 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 화면 뒤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단말기를 가지고서 뭐 휴대폰이든 아이패드든 단말기를 가지고서 이 해당 회사 서버에 이제 요청을 보내면 얘가 어떤 연산을 하고 나서 그 응답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뭐 선물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 이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생각을 진짜 좀 잘 해봐야 되는 게, 우리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요청은 이렇게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사용자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거, 얘네들이 어떠한 데이터 꾸러미들을 하나씩 우리한테 보낸대요. 근데 얘네가 굉장히 뭐 정보가 많아요. 얘네가 우리한테 요청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거, 수강 신청 하려면은, 대학교 수강 신청하려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날은 그게 이제 순서에 맞게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니까 그때 막 그 왜 서버 시간 켜가지고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그 몰리는 경험, 사람들이 이 해당 페이지에 몰리는 경험. 근데 이런 요청을 다 하나하나 얘는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실 별거 없잖아요. 수강 신청하는 거 그냥 체크한 다음에 신청 버튼 누른 게 다인데,
여기에는 내 로그인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이 학생이 이 수업을 신청했다까지만 얘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학교 뭐 학생이 지금 한 3만 명이 이 시간대에 몰렸다 그래도 오래 걸려요. 막 서버 열리자마자 새로 고침 누르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얘는 이제 이 1번 학생이랑 2번 학생이 다른 요청을 하는데 로직을 사용을 하겠죠. 이 안에 있는 로직을 사용하겠죠. 근데 얘가 보내는 이 데이터 꾸러미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녀석의 로그인 정보랑 이 녀석의 로그인 정보랑 얘가 신청한 그 수업에 대한 정보랑 얘가 신청한 수업에 대한 정보, 이런 거. 이거를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시점에 맞게 얘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거 다 처리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만들기 어려워요. 이거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리고 이것도 어려워요. 이 녀석들의 요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이제 서버 모듈 정도, 통신 모듈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만들기 어려워요. 얘도 어렵고요. 얘도 어려워요. 여기서 JSP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효율적이게 우리는 가야 돼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워요. 최대한 일을 덜 하고서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로직을, 여기 이 내부에 있는 로직을 남들이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쓰게끔. 그러면은 우선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필요한 거는 요 해당 송신기랑 우리 프로그램에 녹여낼 수신기죠. 그죠? 얘네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데이터든 뭐 요청이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맞는 수신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송신기, 이거 페이지 만드는 건데 결국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게 이 녀석이요. 이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수신기를, 통신 역할을 하는 수신기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얘랑 매칭을 할 수 있는 송신기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송신기도 만들어져 있어요. 송신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뭐 엣지 브라우저 이런 거 존재하는 거예요. 얘도 이미 존재해요. 얘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 만들어도 돼요. 이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해당 얘네끼리의 통신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좀 깔끔한 버전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수신기 역할을 하는 수신기, 그리고 얘가 이제 송신기 역할을 하는, 얘네들끼리는 이미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거는 아직 이런 기능이 없어요. 얘네들끼리만 지금 놀고 있어요. 얘 만들어져 있고 얘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날 발전한 형태인 웹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네들끼리를 엮어주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요거. 얘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신기, 송신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웹브라우저를 말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네이버예요. 제가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여기 누르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는 이거 클릭한다는 거는 제가 이 네이버한테 어떠한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나 지금 로그인 할 테니까 로그인 페이지 보여줘 라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가 뭔가 쓰고 나면은 로그인이 되던 안 되던 그 결과를 얘네들이 응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저는 이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엣지에서도 되는 거고 파이어폭스에서도 되는 거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웹브라우저를 말하는 거고요. 이미 있는 거죠.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녀석 수신기에 해당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완벽? 거의 완벽하게.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얘네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거는 요거 만들고 연결. 이게 너무 편해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미 잘 구현이 되어 있는 얘네들을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요 녀석이 이제 JSP가 될 거고 자바에서는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언어마다 쓰는 거 다르고 또 이제 환경마다 또 다르고. 뭘 할지는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자바에서는 톰캣이 될 거예요. 톰캣. 이 녀석의 역할은 수신기입니다. 수신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따라서 해볼게요. 구글에다가 그냥 톰캣, 뭐야 이거, 톰캣? 톰캣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위쪽에 보시면 아파치 톰캣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거 10까지 나왔네 벌써. 버전 10 한번 써봅시다. 이거 왼쪽에 보시면 톰캣 1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좀 내려보시면 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64비트 윈도우즈 이거 눌러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알아서 될 거고요. 톰캣 10 이게 예전에는 10 적어도 9까지 써봤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알파 버전인가로 그때는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무튼 요것만 누르시면 알아서 다운로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눌러서 압축을 푸세요. 얘는 압축 풀기. 그러면은 뭐 다운로드 폴더에 알아서 되겠죠. 이게 어디 갔더라? 탐색기를 해보시면은 아마 다운로드에 여기 있죠. 아파치 톰캣이 있고 이게 압축 풀었으니까 폴더로 아파치 톰캣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파치 톰캣 10.0.23 맞네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그냥 잘라내기 하세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요거는 이동을 좀 합시다. 내거 어디 갔더라? 저번에 왜 기억나세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있다. 이니셜로 해가지고 워크스페이스 하나씩 만들어둔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둡시다. 여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C 드라이브에 하나 있었네요.
다른 수업이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STS를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거. 여기다가 컨트롤 V 할게요. 제 워크스페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JDK는 이미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뭐 1.8이던 15던. 그리고 STS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그 DB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거는 JDK랑 STS4 그거는 이미 깔려있는 4.15.2 버전을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거는 그 위쪽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냥 SPS 여기 4.11 여기 있다. 15일차 요거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하나 할게요. 이거 켜뒀던 거 꺼주시고요. STS4 아까 했던 거 꺼주시고요. 저장하고 끄세요.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물 폴더로 가보시면은 실물 폴더 이 녀석 실행하는 폴더 있잖아요. 이 실물 폴더로 가보시면은 여기 INI 파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설정 파일이에요. 그 왜 XAMPP도 설정 INI에서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초반에 UTF-8 세팅하고 그 테이블 네임스 어쩌고 할 때 얘를 뭐 연결 프로그램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코드에서 할게요. 메모장에서 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깔려있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되어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했었나? 이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메모리 대역, 최대 메모리 대역 폭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건드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컴퓨터가 진짜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제한이 걸려버려요. 이클립스 자체가, 그러니까 STS 자체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해주시고요. 요 VM이 버추얼 머신인데 얘는 하다가 이상 있으면 건드려주는 걸로 합시다. 얘는 그냥 두고서 얘는 그냥 냅두고 그냥 저장하고서 끌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잘 잡아주세요. 이거는 제 이니셜로 된 폴더 안에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근데 뭐 아무데나 해도 돼요. 사실 아무데나 하고서 저 끝에 워크스페이스라고만 명시를 해주면은 좀 나중에 알아보기가 편하겠죠. 이거는 실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열리면은 일단 얘는 끌게요. 그리고 닫을게요. 프로스 프로젝트 해서 그 다음에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 파일이라고 해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버전,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5 버전이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CSS, JSP, 뭐 HTML,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설정이 가능하게끔 여기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얘네가 손을 놨다 그랬나? 아마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약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거 말고 워크는 이미 돼 있잖아요.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요거 UTF-8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텍스트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베이직의 텍스트 폰트 에디트에 저는 D2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저도 몰랐는데 보시면은 앞에 어노테이션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하면은 글자가 누워져서 나와요. 글자가 눕혀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
붙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고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콘솔라스 해도 돼요 그냥. 그리고 그래, 여기 이게 뭐더라? 인스톨드 JRE 자바에 인스톨이라고 쳐보시면 자바에 인스톨드 JRE라고 나와요. 여기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를 해주시면은 요게 플러그인스 이클립스 JDK 오픈 JDK JRE네 JRE. 이거는 그냥 쓰게 둡시다. 이거는 그냥 피니시 합시다. 이게 이제 만약에 외부에 다른 거를 불러오고 싶다면 여기서 에디트해서 또 따로 찾아봐서 그걸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INI 파일에서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게요. 얘는. 그리고 웹이라고 쳐보세요. 웹 브라우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인터널 말고 익스터널, 그러니까 내부 말고 외부 해주신 다음에 여기 크롬 브라우저가 있어요. 얘를 체크해주세요. 저랑 똑같이 익스터널의 크롬이고요. 그리고 끄세요. 그냥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 갔지? 헬프에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https 소프트웨어 사이트 파일 로케이션 잠시만요. 이게 저번에 제가 혼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보면 돼요. STS 에밋 뭐야 이거 왜 이래? 왜요? 설치 요거 헬프 소프트웨어 애드 네임 에밋에 헬프 소프트웨어 애드 네임 에밋 요거 이렇게 저랑 똑같이 쳐주세요. 아니면 이거 뭐 찾아서 붙여넣기 해도 돼요. 이거 어디서 했냐면 여기 애드 버튼 누른 다음에 요 네임에다가 에밋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그냥 근데 이거는 대문자로 하는 게 좋아요. 다시 에밋 이렇게 뭐 찾아서 복붙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그냥 이런거.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한 다음에 emit is toolkit for already installed? 나 있나 지금? emit? 있네. 그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거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저는 있어서 아마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넥스트 그냥 하신 다음에 얘가 어떤 뭔가 동의하는 창 뜨면은 그 동의한다 하고서 넥스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밑에 보시면은 이거 다운로드 하면은 밑에 이렇게 그 로딩 바가 하나 생길 거거든요. 우측 하단에, 진짜 완전 우측 하단에 여기 한 이쯤에 이제 초록색으로 그 로딩이 될 거예요. 근데 로딩하는 와중에 이 녀석이 한번 경고창 같은 거 하나 띄워줄 수도 있어요. 인스톨 애니웨이 누르시면 돼요. 인스톨 애니웨이. 인스톨 애니웨이 한 다음에 리스타트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새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요 emit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이제 윈도우 프리퍼런스에 emit 털스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다 emit이라고 쳐보면은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원래는 없던 게. 네. 안 돼요. 그냥 플러스 하시면 돼요. 체크한 다음에 플러스 셀렉. 인스톨 리스타트 나오나? 네. 여기서 건드리는 거 없고 에미 펼쳤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 수업 페이지에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살아있잖아. 그러면은 네, 요겁니다. 요거 제가 수업 페이지 맨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프리퍼런스에서 emit까지 또 안 되는 그거 우리가 그리고 emit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저처럼 여기 보시면은 저는 JSP랑 JSPF를 추가했어요. JSP랑 JSPF를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JSP랑 JSPF 이게 JSP 파일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JSP 파일에서 emit 기능을 쓸 수 있게. 또 JSPF는 뭐냐면은 JSP fragment라고 해서 JSP 조각 파일이 또 있어요. 네, 우리가 두 개 사용할 건데 JSP랑 JSPF에서 emit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추가만 해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apply and close 하시면 됩니다. JSP랑 JSPF.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바 프로젝트가 이제 아니라
우클릭 하신 다음에 뉴 해서 아더 여기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얘가 이거를 놔버렸어요. STS가 버전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따로 설치가 필요해요. STS for Dynamic Web Projec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얘네들이 알려줄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건 뭐야? 되는데? 뭐지? 이게 이제 사라졌대요. 진영이 좀 달라서. 그래, 여기 나와 있네. 진영이 좀 사용하는 진영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얘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헬프의 뉴 소프트웨어에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게 레이티스트 어쩌고 뜰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에밋 설치했던 데 있잖아요. 헬프의 뉴 소프트웨어,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에 요거 얘를 눌러보시면 이걸 겁니다. 제 기억에도 이게 맞아요. 레이티스트 이클립스 릴리즈. 이거 없으신 분 다 있죠. 이거 얘를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익스텐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플러그인 정도. 그래서 이제 도구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이클립스 EE 그리고 이클립스 자바 웹, 이클립스 웹, 자바스크립트 어쩌고. 그러면은 잠깐만, 얘가 애초에 연대가 뭐냐? 웹 XML 자바. 여기 맨 밑에 거 여기 있네요. 얘를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요 왼쪽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 밑으로 쭉 나올 거거든요. 이 웹 XML 자바 EE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를 화살표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은 여기 있어요. 얘네들 이거랑 이렇게 다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필수인 애들이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 합시다. 이클립스 자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XML 그래, 이것도 합시다. 네. 자바스크립트 이것도 해? 그래, 합시다. JSF 툴스, JST 됐어.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만. 여기까지 한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설치할 양이 꽤 많아서 여기서 똑같아요. 동의한 다음에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로딩. 또 아마 리스타트 하라고 할 텐데 좀 기다릴게요. 53%니까.
리스타트 나우 하셔야 얘가 알아먹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가 세팅. 좀 뭔가 양이 많죠. 심지어 STS랑 뭐 XMPP랑 이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클릭해서 new 한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DY까지만 쳐보시면 이제 하나 생겨 있을 겁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아니면 뭐 이거 여기서 파일에서 new 해서 해도 똑같아요. 여기 프로젝트에서도 DY 치시면 나올 거예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나만 생성이 되면 돼요. 일단 설치랑 세팅까지만 요 영상 참고해서 집에 가서도 해주시면 됩니다.